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 무겁고 자꾸만 나른하신가요? 분명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지고 자꾸만 달콤한 게 당기시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혈당이 조용히 폭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무심코 하던 습관 하나 때문에 혈당이 치솟고 결국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딱 30분 이것만 안 해도 혈당을 반으로 줄이고 당뇨 걱정 없이 평생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멘토 튼튼 닥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이 건강 고민을 듣고 함께 해왔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당뇨병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합병증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무서운 병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당뇨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하고 심지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무조건 덜 먹고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식사 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69세 황선자 씨 이야기입니다. 황선자 씨는 몇 년 전부터 식후 혈당이 꾸준히 높아서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생활 습관 개선을 강조했지만 황선자 씨는 당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다 포기해야 하나?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이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셨죠. 그러던 어느 날 황선자 씨는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깊은 상담을 나누게 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황선자 씨 식생활 습관을 꼼꼼히 물어보셨고 특히 식사 후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황선자 씨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뭘 하긴요. 밥 먹고 나면 배도 부르고 졸음도 오고 해서 바로 TV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었죠. 어떤 날은 바로 침대에 누워 자기도 했어요. 이 대답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 혹시 식사 후에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실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권유하셨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황선자 씨는 다시 병원 검진을 받으셨고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넘치셨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거 있죠.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대요. 이제는 좋아하는 떡도 가끔씩 맛볼 수 있게 됐어요. 황선자 씨의 놀라운 변화. 과연 의사 선생님은 어떤 비법을 전해드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식사 후에 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아무도 모르게 야금야금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습관 중 혹시 여러분도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 식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입니다. 방금 황선자 씨의 사례에서 보셨죠? 식사 후 몸을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려면 우리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누우면 음식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설탕물 덩어리가 몸속을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계속 뿜어내다가 결국 지쳐버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가장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 식후 바로 달콤한 간식을 찾는 습관입니다. 아, 밥 먹고 나니 왠지 허전하네. 입가심으로 달콤한 게 당기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식사 후에 혈당이 오르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이 가득한 디저트나 음료를 바로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말 그대로 폭탄처럼 터집니다. 우리 몸은 이 폭탄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는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은 지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은 떨어져 진정한 당뇨로 진행됩니다. 잠깐의 달콤함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 차가운 음료로 입가심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식사 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탄산음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음료는 소화기관의 온도를 낮춰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하고 음식물 소화를 더디게 만듭니다. 소화가 더뎌지면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찬 음료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최악의 습관들을 끊고 황선자 씨처럼 건강한 혈당을 되찾는 튼튼 닥터만의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보장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비법 하나, 식후 30분 황제처럼 걷기. 여러분, 식후 30분 황금 시간을 아십니까? 바로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딱 10분만이라도 집안을 가볍게 걷거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황선자 씨의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밥 드시고 바로 눕지 마시고 TV 볼 때도 소파에 앉아서 보지 마시고 주방 왔다 갔다 하면서 설거지 좀 하시다가 아파트 계단을 한 층이라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올라오세요. 이렇게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근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죠. 하루 3끼 식사 후 10분씩만 걸어도 한 달이면 900분이 넘는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튼튼 닥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법 2. 식사 후 시원한 음료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2가지 차를 추천합니다. 따뜻한 보리차.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돕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소화를 돕는 작용도 있어 식후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찬 보리차 말고 꼭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차는 바로 계피차입니다. 계피는 혈당 강화 효과가 뛰어나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소화 기능 개선에도 좋습니다. 단, 계피는 열이 많으니 소량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식후 30분 이내 따뜻한 보리차나 계피차 한 잔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비법 셋. 혈당 안정제를 품은 식단 배치. 그럼 단 음식은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달콤한 음식을 평생 즐길 수 있는 비법, 바로 먹는 순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할 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혹시 맛있는 밥이나 면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이것이 혈당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혈당 안정제를 품은 식단 배치. 1. 채소, 나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부터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는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을 늘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마치 혈당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쌈, 채소, 샐러드, 나물 반찬 등을 가장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2.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생선, 살코기, 두부, 계란 등.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당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탄수화물밥, 면을 드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위장이 채워진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단 음식은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소량만 드세요.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소량만 즐기시면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 음식 섭취 후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튼튼 닥터만의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법 어떠셨나요? 아주 간단하고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이죠? 식후 30분, 10분만이라도 가볍게 걷기, 식후 따뜻한 보리차나 계피차 한 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기, 그리고 단 음식은 타이밍을 조절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결국에는 당뇨 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황선자 씨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튼튼닥터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저는 오늘부터 식후 30분 황제처럼 걷겠습니다. 또는 따뜻한 보리차 마시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